비동기 프로그래밍 모듈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모듈에서는 동기식, 비동기식 프로그래밍 방식에 대한 차이점과 그리고 비동기식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콜백 함수와 promise 그리고 async와 await 그리고 지난 모듈에 살펴보았던 iterator와 generator를 비동기 방식으로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기식이고 싱크로너스, 하나는 비동기식입니다. 에이싱크로너스. 동기식은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방식으로 하나의 작업이 끝날 때까지 다른 새로운 작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해당 작업이 끝날 때까지 다른 작업을 시작하지 않고 해당 작업이 다 끝나면 그제서야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화로 통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화로 통화하는 동안에는 오직 상대방과의 통화에만 집중하고 다른 일은 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자신의 다른 작업을 시작하죠. 여기 그림에서 시간쪽 위쪽에 있는 그런 작업은 동기식으로 수행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작업 1이 끝나면 그 다음에 작업 2, 그 다음에 작업 2가 끝나면 작업 3, 또 작업 3이 끝나면 작업 4 이렇게 다른 작업을 시작합니다. 반면에 비동기식은 하나의 작업이 끝나기 전에 다른 새로운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작업이 수행되는 동안에도 다른 작업을 시작해서 여러 개의 작업이 동시에 병렬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문자로 작업을 지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자로 작업을 지시한 사람은 작업 문자를 받은 사람이 해당 지시된 작업을 끝낼 때까지 기다리지 않죠. 작업 문자를 보낸 후에 즉시 자신의 새로운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시간축에서 아래쪽에 있는 것이 비동기식으로 수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이 시작될 수 있죠. 여기 코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코드에서 find user 함수가 호출이 될 때 find user 함수는 get users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자의 목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get users 함수는 이름과 이메일 속성을 갖고 있는 객체의 배열을 반환해 주는 거죠. find user 함수는 이 get user 함수가 이 작업을 실행하는 동안에 기다렸다가 작업이 완료돼서 사용자 목록을 반환한 후에 비로소 사용자 목록이 포함된 배열에서 find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매개 변수에 전달된 인수값과 동일한 name 속성 값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해당 객체를 반환합니다. find user 함수를 호출한 측도 마찬가지죠. find user 함수가 name 속성이 기미인 객체를 찾아서 반환할 때까지 아무런 작업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 find user 함수가 기미와 name 속성이 같은 객체를 반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객체의 이메일 속성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해주는 거죠. 따라서 이 코드는 동기식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줍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작성한 모든 코드는 이와 같은 동기식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동기식으로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웹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이 웹 서버 애플리케이션에 HTTP 요청을 할 때나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예약된 작업을 시작할 때는 비동기식으로 코드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비동기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제공합니다. 콜백 함수, promise, 그다음에 asynц와 await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 주는 거죠. 이제 이들 방식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콜백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죠. 이 콜백 함수는 다른 함수에서 조건이 충족되거나 이벤트가 발생할 때 호출되도록 전달되는 함수를 말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대표적으로 콜백 함수를 사용하는 함수로는 setTimeout과 setInterval 함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작성하면서 살펴볼까요? 먼저 파일을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콜백
콜백.js. 우선 콜백 함수를 하나 작성하죠. 펑션 콜백. 그래서 여기는 콘솔 로그 해가지고 콜백 함수가 호출됨. 이런 로그를 콘솔에다가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set timeout 함수를 사용을 해서 첫 번째는 콜백 함수를 인수로 넘겨주고요. 두 번째는 밀리세컨드 단위의 시간값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1초는 1000밀리초니까 1000을 넘겨주죠. 그러면 1초 후에 이 콜백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다시 콘솔 로그해서 다음 작업을 수행함 이렇게 하고 node callback.js 실행해 보죠. 그러면 여기서 setTime 함수는 두 번째 인수에 지정되어 있는 밀리초 단위의 시간 동안에 기다렸다가 첫 번째 인수에 지정된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setTime 함수 그 자체는 이와 같은 예약 작업을 수행하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즉시 그 다음 행으로 옮겨가서 지정된 코드를 수행하죠. 그래서 다음 작업을 수행함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먼저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초 후에 여기서 이제 1초가 지정됐기 때문에 1초 후에 이 콜백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콜백 함수가 호출됨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1초 후에 출력이 되는 거죠. 이 setTimeout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 지정되어 있는 이 콜백 이 함수를 콜백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setTimeout 함수 내부에서는 두 번째 인수로 지정되는 밀리초가 지난 후에 첫 번째 인수에 지정되는 콜백 함수를 호출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거죠. 그 사이에 setTime 함수를 호출한 측에서는 다른 새로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setTime 함수를 setInterval 함수로 바꾸면 첫 번째가 콜백 함수고 두 번째가 밀리초 단위의 시간이에요. 실행해 보면 앞에서 setTime 함수는 한 번만 실행되지만 이 setInterval 함수는 1초마다 한 번씩 이 콜백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것이 차이점인 거죠. 그래서 컨트롤 C를 눌러서 종료하고요. 이번에는 앞에 작성했던 이 getUsers 함수를 setTimeout 함수를 사용해서 1초 후에 사용자 목록을 배열로 반환하도록 그렇게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getUsers 이걸 빈 배열로 초기화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setTimeout 함수를 사용해서 첫 번째 인수는 화살표 함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return 대신에 users의 equal 이거를 탭을 쳐서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 함수가 끝나면 이때 1초를 나타내주는 1000을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return users 해가지고 users를 반환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아까 코드로 돌아가서 find user 함수를 정의하고 사용하는 코드를 복사해서 그대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메일 속성을 출력하는 대신에 그냥 객체, 유저 객체를 출력해 보기로 하죠. 그래서 실행해 보면 이 코드를 실행하면 undefined를 터미널에 출력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 getUsers 함수에
구형 코드 첫 번째 행에서는 유저수 변수를 빈 배열을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etTime 함수를 사용을 해서 1초 후에 유저수 변수의 이 목록을 저장하기로 예약하고 곧장 빈 배열이 저장된 유저수 변수를 반환하는 거죠. 따라서 find user 함수에서 첫 번째 행에서 get users 함수를 호출할 때 이 함수는 빈 배열을 반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빈 배열에 find 메소드가 호출이 돼서 객체의 name 속성이 name 매개 변수에 지정되어 있는 인수 것과 같은 것을 찾는 거죠.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유저는 undefined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find user 함수는 undefined를 반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find user 함수가 호출될 때 이 유저는 undefined가 되고 따라서 이것을 콘솔에 출력하면 undefined가 나오는 거죠. 그것은 이 get user 함수가 비동기식으로 실행되는 반면에 find user 함수는 동기식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callback 함수를 사용해서 비동기식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를 주석 처리해 주고요. 여기다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펑션 get users. 이 get users 함수는 callback 함수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set timeout 함수를 호출하는데 이때 callback 함수는 다시 get users 함수에 넘겨준 callback 함수를 호출해 주는 거죠. 이때 여기에 있는 객체의 배열을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초 후에 넘겨주는 거죠. 또 find user 함수도 이름과 callback 함수를 받아요. 그래서 get users 함수를 호출하는데 이때 callback 함수로 화살표 함수를 넘겨줍니다. users 해가지고 const user는 users find 그래서 유저 네임이 매개 변수를 넣은 name과 동일한 것을 찾아서 그것을 다시 callback 함수로 넘겨줍니다. user.email. 그러면 이 find user 함수를 호출하는 쪽에서는 기밀 매개 변수를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console log 해서 이 로그 함수에다가 출력을 해라 하고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callback 함수를 실행해 보면 이처럼 1초 후에 기밀@gmail.com 이라고 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 코드에서 get users 함수는 callback 매개 변수에 callback 함수를 인수로 받죠. 그리고 set timeout 함수가 실행돼서 1초 후에 사용자 목록 배열을 인수로 callback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find user 함수에서는 get user 함수를 호출할 때 이와 같은 화살표 함수를 인수로 전달하는 거죠. 따라서 이 setTime 함수에서 이 callback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이 callback 함수를 호출할 때 이 사용자 목록 배열이 이 users에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find user 함수에서 이 users의 find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객체의 name 속성과 매개 변수로 전달된 인수의 값이 같은 객체를 찾아서 그 객체의 이메일을 다시 매개 변수에 전달된 callback 함수를 호출해서 전달해 주게 되는 거죠. 그때 이 console log가 이 유저 이메일을 출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callback 함수는 다음 모듈에서 살펴보게 될 이벤트 핸들러나 이벤트 리스너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여기 코드에서 이 버튼 태그에 onClick 애트리뷰트에 say hello 함수를 호출하는 값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단추 즉 버튼 요소가 onClick 됐을 때 say hello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라 하는 의미를 가져요. 이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alert 안녕하세요 해가지고 대화 상자에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문자열이 출력되게 하는 거죠. 실행해 볼까요? 이 HTML을 실행하면 인사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와 같은 대화 상자가 나오면서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메시지를 표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추를 클릭하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할 때 say hello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러, 즉 이벤트 처리기를 실행하는 거죠. 이러한 프로그래밍 방식을 이벤트 주도적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벤트 드리븐 프로그래밍인 거죠. 이와 같이 이벤트 주도적 프로그램 방식의 이벤트 핸들러로서 이 콜백 함수가 사용이 됩니다. 또는 여기 add event listener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코드에서 웹 문서를 의미하는 다큐먼트 객체에 query select 메소드를 사용해서 greeting이라고 하는 id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HTML 요소를 찾아서 그 요소를 greeting에다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 버튼 요소에 클릭 이벤트에 say hello 함수를 이벤트 리스너로 지금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 버튼이 클릭될 때 클릭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say hello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아까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다시 이거를 새로 고치고 인사 버튼을 클릭하면 아까와 동일하게 이런 대화 상자에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문자열이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 핸들러 또는 이벤트 리스너에 대해서는 다음 모듈 클라이언트 스크립팅에서 자세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콜백 함수가 타이머나 이벤트 등 비동기 프로그래밍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 여기에 있는 예와 같이 비동기식 처리가 많아질수록 코드가 복잡해지고 이해하기 어렵게 됩니다. 여기에 increase 함수를 호출할 때 맞다 콜백 함수를 남겨주고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콜백 함수고 다시 또 increase 이 콜백 함수에서 다시 increase 함수를 호출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콜백 함수고 다시 콜백 함수에서 increase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콜백 함수고 또 이 콜백 함수 안에 다시 increase 함수를 호출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콜백 함수고 다시 콜백 함수 안에서 increase 함수를 호출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콜백 함수고 이런 식으로 여러 콜백 함수들이 내포돼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죠. 이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와 같이 1초에 하나씩 증가된 값을 출력하고 마지막에 콜백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끝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콜백 지옥이라고 부르죠. 콜백 헬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프로미스입니다. 그래서 곧이어서 프로미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